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셰르파TV 셰르파진입니다. 심신수련을 지도하면서 최근에 마음 아픈 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늘 제가 생각했던 단어가 깨어 있음인데요. 그 깨어 있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복잡한 마음이 들곤 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수련을 하면서 회복을 하였지만 그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좋아하는 책 구절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들이 이 내용을 듣고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화는 잭 콘필드와 오프라 윈프리가 나눈 대화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사는 것입니다. 잭 콘필드가 말합니다. 깨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순 있지만 믿을 순 없습니다. 절반은 현실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얻는 것은 없습니다. 깨어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반려견과 함께 있거나 어떤 일이나 창작에 몰두하고 있거나 진정으로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두려움과 혼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인 하피즈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가장 싸구려 방이다. 나는 당신이 더 나은 조건에서 사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니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모순 또는 혼란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와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프라가 말합니다. 좀 더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잭 콘필드가 말합니다. 우선 잠시 멈추어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 보세요. 그러고 나서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걷기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이메일이나 트윗을 보내기 전에 잠시 멈추어 심호흡을 하면서 내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면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들은 특별한 요리법과도 같은 자신만의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배우듯 내면의 수행법을 배우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와 용서입니다. 오프라가 말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잭 콘필드가 말합니다. 용서가 없다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전쟁 포로였던 두 사람이 몇 년 뒤에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당신을 포로로 잡은 자를 용서했습니까? 아니요.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질문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직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군요. 용서를 하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갇혀있는 모든 어리석음이나 습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프라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요. 제콘필드가 말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프라가 말합니다. 그럼요. 제콘필드가 말합니다. 누구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지요.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용서를 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되풀이합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위 위에 떨어지는 물처럼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나 자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야 하고 반복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지금 바하마에서 휴가를 신나게 즐길지 모르는데 나는 여기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누가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때로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대신 자비심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은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권리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런 권고로 시작합니다. 네가 원래 갖고 있는 온전함, 선함, 아름다움을 잊지 말고 선을 향해 가라. 용서와 자비와 마음 챙김을 수련하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이 선을 향해 가게 하십시오. 상대방에게서 선함을 발견하십시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선함을 보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알아서 더 잘하게 됩니다. 오프라가 말합니다. 멋진 말이네요. 제콘필드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선한 면을 알아주면 아이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선생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니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재된 선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오프라가 말합니다. 그게 누구나 바라는 바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수천 번 쇼를 진행하면서 대화와 깨달음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관심을 받길 원하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 여기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콘필드가 말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누가 작은 관심이라도 받고 싶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건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깨닫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는 일은 우리의 존재를 그들의 존재와 결합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선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책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렸고요. 이 내용은 오프라 윈프리 세기의 지성에게 삶의 길을 묻다 위즈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의 생각을 조금만 덧붙이자면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이 요가 수련, 심신 수련을 하는 날까지 이 요가 운동, 이 요가, 심신 수련, 이것이 전 국민의 삶 곳곳 생활 속으로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존재와 결합한다는 것, 요가가 유즈, 결합하다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이듯이 저는 자신과 자신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온전히 결합하고 타자와 이 세상과 많은 것들이 온전히 결합할 때 온전한 사랑이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매일 수련을 게을리할 수가 없고 많은 수련생님들과 함께 그렇게 수련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어떠한 편안함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